안녕하세요. 강희치입니다. 오늘도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험담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험담을 하지 않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남을 험담하려는 마음은 정말 피하기 힘든 강렬한 유혹이죠. 그쵸? 근데 이렇게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 그리고 관계도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험담은 내 입에서 내뱉는 순간 다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뛰어나대요. 근데 그걸 아는데 왜 자꾸 늪에 빠질까요? 유혹이 더 달콤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삼키는 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상대를 깎아내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뽕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낀대요. 이런 부분을 대문호 톨스토이가 누구나 겪게 되는 험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도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래요. 가장 힘든 부분인데 험담은 늘 우리 내면이 가장 약할 때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약한데 타인에게 이 약한 부분이 발사가 돼요.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뭐 인성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유혹에 정말 뿌리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천재적인 재능도 험담을 막기 힘들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멈추고 바라봐라. 이제 시작인데요. 험담하는 마음이 딱 여기서 들었어. 그러면 가만히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내가 험담을 담았을 때, 그리고 내가 험담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모습이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이 결점이 많더라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나에게 속삭여 주면서 못된 말을 하려는 마음을 억제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를 다스려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험담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주변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변의 기운이 곧 나의 기운이 되고 내 기운이 주변의 기운이 됩니다. 내 기운이 나쁘면 주변의 기운도 나쁘고 그리고 주변의 기운이 나쁘면 내 기운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말려서 못하게 하고 멈추고 바라보고 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맞장구를 치거나 그리고 없는 사실 같은 거를 더 붙여가지고 더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무리의 그 기운은 어떨까요? 이 컬러로 우리가 비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얀색 같아요? 검정색 같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시커멓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커먼 기운에 나를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말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험담의 악영향을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그 험담을 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어떤 영향이 있었지? 과거에 내가 험담을 해서 어떻게 내가 삶이 망가졌었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이것들을 그때마다 기억하시래요. 왜냐하면 이 험담은요 썩은 고기와 같대요. 거기 썩은 고기에 가득 뿌린 향신료. 그러니까 썩었는데 고기 냄새는 나지 않는데 좋은 향신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야 되는데 이 향신료 때문에 그 구역질이 안 나는 거예요. 자, 향신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질이 나.
근데 그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중한 내 몸에 썩은 고기를 삼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썩은 고기를 주지 말자고 합니다. 험담은 내면의 건강을 해치는 썩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말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달콤한 말에서 멀어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험담 역시 잘 안 돼요. 사기꾼들 이게 좀 같은 뭐 비율진 모르겠지만 사기꾼들도 겉모습이 촤르르 하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사악한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이 엄청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거와 어찌 보면은 뭐 맥락에서 비슷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얼굴이 싹 굽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고 입이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험담을 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험담 그리고 달콤한 말, 요거는요 서로 아주 궁합이 잘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내 앞에서 나에게는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 대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분노를 내려놓아라. 좋은 기분이 좋은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날에는 술도 마시면 더욱 상황이 안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면 화가 더 극대화가 되고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그냥 없는 말들을 그냥 막 이렇게 정말 폭탄처럼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대는 폭탄을 맞고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다른 표현이 입에서 나올 뿐이니까 분노가 이렇게 굉장히 업이 되는 날에는 되도록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결국 남의 흠이 보이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흠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흔히 이웃을 비난을 막 해. 그러면서 자기가 방금 한 비난한 잘못을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예를 들어서 상대가 너무 미워,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미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듯이 상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너무 아끼고 존중하면 상대의 좋은 점을 보려고 많이 애를 쓴다는 거죠. 왜?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험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고 또 책을 읽고 마음 내면 치유를 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얘기가 상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였구나. 부메랑 효과가 있구나. 회귀 본능이 있구나. 아주 강력하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훈련하고 정말 연습하고 하면서도 아직도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단을 시킬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화도 나고 나쁜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제 자신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걸 험담한 사람의 얘기를 자꾸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맞아. 각자 생각은 다르니까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 제가 이 썩은 고기를 먹은 꼴이 아니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 영혼을 구하려 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남의 악을 모방하는 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험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아지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나의 수준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험담할 시간에 만약에 험담을 들었어. 예를 들면 험담을 들었어. 그러면 그 시간에 그런 부분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럼 나한테 업그레이드가 되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듣게 했구나.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다독일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험담을 하는 사람 또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이 사람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화가 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더 내가 하수였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그 험담하는 사람들은 하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 시간에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쉽지는 않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험담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의식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로 나를 다스려라 이 부분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될 수 있는 한 말리고, 그리고 멈추고 바라보라고 말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자신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욕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섭섭해서 그래, 이런 거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오해받잖아요. 남 험담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 험담하는 사람에게 섭섭했다면 그 사람에게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직접 가서 노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7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고 험담하지 않고 깔끔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강리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꾹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